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은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 최대 20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2년 가까이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를 열었지만 경주시의 자료 제출 부실과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이 흥해체육관에는 지금껏 텐트를 거처로 삼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들을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기로 했는데 대상자 선정을 놓고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실내체육관, 포항 지진의 진앙지와 2km 거리에 있는 이곳은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1년 9개월째 임시 구호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된 이재민은 92가구 208명, 이재민 대다수는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입니다. 한미 장관 맨션은 안전도 검사에서 수리가 필요한 C등급, 소파 판정을 받아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대성 아파트 등 전파 판정을 받은 804가구는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2년 전 이주했습니다. 반파나 전파가 아닌 소파 판정이나 지금까지 임시 구호소만 제공했던 포항시는 장기간 체육관 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최근 이들을 이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주 대상, 포항시는 체육관 실거주자가 41가구 76명으로 파악됐다고 통보하자 이재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41세대에 대해서 혹시 누락 있는 세대가 모르기 때문에 5, 6회 정도 조사를 더 해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제 이주시켜 주라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민들은 41가구로 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지루하고 고된 텐트 생활, 이재민들은 새우잠을 끝낼 수 있는 최소한의 주택 공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 밤 경북 동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시와 경주시는 재난상황실을 가동합니다. 포항시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재해 취약지구 사전 점검, 응급 복구 인력과 장비 확보, 주민에게 상황 전파 채널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경주시도 산사태 발생 지역과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형산강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축산 폐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합니다. 경주시의회가 하반기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사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가 허술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도 불충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의회가 본회의에 앞서 2개 상임위별로 15개의 각종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주 중심 상가에 추진 중인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50억 원을 투입하지만 상가 사무실과 편의시설이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차장을 만든다 해놓고 편의시설 이 정도 넣어버리면 목적이 훼손된다 아닙니까? 타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닌 자생단체에게 무상 임대를 해줄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경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원들은 특정 기관에서 10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개 경쟁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A등급 받다가 B등급 떨어졌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공고를 내서 공모 신청을 해갖고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동대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더라도 경쟁을 또 아니면 다른 사업자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회는 또 경주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과 건천읍 송선리 석산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가 허술하고 안건에 대한 답변도 불충분하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5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과 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1,5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할 때 금리 일부를 경북도가 지원하는 2차 보전 방식이며 지원 대상은 제조와 건설, 무역, 운수업 등입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 기업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은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수시를 준비해도 최저 등급이 필요한 만큼 수능 준비는 철저히 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방학이지만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수능 특강과 완성을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09 교육과정의 마지막 입시다 보니 많은 재수생이 수능에 몰릴 수 있습니다. 수시도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일단 점수가 가장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부분도 보완하고 강점은 그대로 살려서 그 점수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은 전체의 23%이지만 서울권대학은 교육부 요청에 맞춰 정시 선발 비율을 지난해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9월에 있을 수시 시험과 11월 수능 준비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거의 작성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올해 6만 명 줄어드는 고3 학생 수에 맞춰 수능 등급별 인원도 줄어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수능은 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변별력 유지를 위해 과목별로 두세 문항은 어렵게 출제해서 지금부터 남은 100여일은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수능 연계 교재를 꼼꼼히 학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특수목적고인 포항예술고와 김천예술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예술고가 교육부에 신청한 일반고 전환 신청이 지난 7월 말 최종 승인돼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특수목적고에서 일반고 예체능 개교로 법적 형태만 바뀔 뿐 실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 학교의 재정적 측면이나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로 여름 휴가에 나선 여행객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지만 실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리조트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서인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워터파크입니다. 태풍 북상 전 조금이라도 더 물놀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넘쳐납니다. 특히 실내는 따뜻한 수온에다 징검다리 건너기와 닥터피시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어 날씨에 덜 민감한 편입니다. 성수기 주말에는 하루 8천에서 10,000여 명, 평일에도 5천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약간 오시는데 비바람이랑 해서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는 시설이 실내가 있어서 한 5,000명 정도 입장하고 쾌적하게 즐기십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콘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태풍 소식에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외 물놀이 시설이 피서객들을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흐려도 실내 공간도 있고 야외에도 이렇게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애들 데리고 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콘도는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고 또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은 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실내외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날씨 영향 없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반면 야외 물놀이 시설만 갖고 있는 워터파크는 태풍 때마다 휴업 상태이고 실내 물놀이 시설이 없는 콘도도 예약 취소가 적지 않아 태풍 소식 때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규탄하며 경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 무자비한 침략 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는 외면한 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배상을 방해하는 적반하장식 무역 보복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경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과 쓰레기,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경북도의 일본 방문 교류 자제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은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의 본격 출하기를 맞아 오늘 영덕읍 남산리에서 복숭아 장터 개장식을 갖고 품평회도 열었습니다. 영덕군 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해마다 국도변에서 간이 판매장을 운영해 왔지만 3년 전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국도 통행 차량이 줄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영덕 지역 복숭아는 개화기의 저온 현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6에서 7% 줄었지만 평년 수준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5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농 5,384헥타르에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은 꿀벌 안전성이 입증된 살충제와 살균제이며 기계와 기북, 흥해 친환경 농업지역 518헥타르에는 농촌진흥청 등록곳이 된 친환경 약제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방제는 농약의 작물 침투 효과를 고려하고 폭염을 피해 매일 새벽 5시부터 오전에 실시합니다. 제9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오전이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을 거쳐 북상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안동을 관통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많게는 20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새벽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낮이면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뒤이어 제9호 태풍 레끼마도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만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새벽에 비가 오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8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지만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이 한국뇌연구원과 연구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뇌연구 역량을 집중시킨 국가 주도의 우리나라 대표 뇌연구원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기초와 임상 분야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은 10명의 전문의로 뇌혈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심뇌혈관 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 추경 예산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방치 폐기물 처리에 당초 312억 원을 배정했는데 추경에서 364억 원을 더 확보하면서 환경 분야 국비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의성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 99억 원을 쓰고 경북 지역 방치 폐기물 처리에 158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97억 원을 사용합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로 확대되면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이 해당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가 넘어 중지된 경우 따로 수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등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관광 콘텐츠 페스타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매력과 먹거리, 마케팅, 관광 수용 등 4개 분야며 신청 자격은 포항과 경주, 울산 지역에 있는 개인과 단체, 기관이면 가능합니다. 관광 콘텐츠 페스타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롯데백화점 울산점 중앙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경주대학교에서 초등 4학년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학예 영어 캠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오전 3시간씩 외국인 강사로부터 생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원어민 영어 캠프는 1년에 4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학기에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영덕군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 사업의 하나로 영덕군민운동장 육상 트랙에 야외 간이풀장과 미끄럼틀을 설치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에도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 3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터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